안녕하세요. 법과정치 뉴탐스러 황승민입니다. 저하고 이제 15강째 만나고 있군요. 여러분들 저번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공부 좀 제대로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놀 때는 또 제대로 또 놀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한 번도 안 놀고 공부하겠습니까? 저도 뭐 그 부분 다 알지만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통치기구, 그래서 헌법에 통치기구 파트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회 파트를 정리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통치기구 바로 직전에 공부했었던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충돌,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바이마르 공화국 딱 생각하면은요, 사회권, 근로권이 최초로 명문화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자유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했죠. X. 자, 여러분들 출력하시면 거기 각주로 그 페이지마다 답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다 보면 뭐 X다, O다 라고 뭐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그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2번. 교도관이 수용자의 서신을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기본권의 충돌이 아니고요.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번. XX입니다. 재판의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요 내용은요. 따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재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로 갈 수 없다.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청구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됐습니까? 청구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O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범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됩니다. 그렇죠? 5번. 국가 비상사태 등의 국가 위기 상황의 법률이 아닌 다른 규범, 뭐냐?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등을 통해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요거 맞죠? 그래서 4번, 5번 둘 다 맞고요. 36번. 어떠한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7번. 납세의 의무는 현대복지국가 아니죠. 이건 고전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의 의무라서 틀리죠. 138번의 X, 137번의 O. 잠깐만요. 납세의 의무는 X, 근데 국방의 의무, 남자의 의무, 요거 X죠. X. 그 다음에 9번.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는 거죠. 권리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O. 40번. 국내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는 이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의무는요. 의무. 다시. 권리는요. 포괄적인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게 좋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누리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의무는 포괄적인 게 좋을까요? 개별적인 게 좋을까요? 헌법에 명시된 것만 의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좋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헌법을 하나하나 명문화시켜서 정확히 규정해 놓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왜?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헌법을 규정하는 이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는 포괄적인 게 우리에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의무는 개별적인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저번 시간 관련해서 기본권과 관련해서 싹 다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은요. 통치기구 파트를 정리하려 합니다. 자, 선생님 따라오십시오. 자, 이제 통치기구, 헌법기관. 자, 요거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 통치기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국회, 따라 한번 해보세요. 국회,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요겁니다. 그래서 요 4개는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요, 이 국회,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소,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4개 중에. 근데 어쨌든 국회랑 헌법재판소가 조금 난도가 좀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볼게요. 통치기구.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는 뭘 정리하느냐. 국회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국회. 자, 이 국회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의회라고 부르죠. 의회. 자, 그럼 국회의 구성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 국민의 선출로 구성이 됩니다. 국민의 선출이죠. 그래서 헌법에는요,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로 300명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국회는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구 의원과 플러스 비례대표 의원, 다른 말로 전국구 의원으로 구성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써먹어 볼까요? 지역구 246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구 몇 개의 선거구가 있습니까? 1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선거구에서 전국구 의원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구 의원 뽑히는 사람, 전국구 의원은 정당 득표로 뽑히는 사람.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4년이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은요, 뭐가 있느냐? 불체포특권. 그 다음에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체포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체포되지 않는다. 그리고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기 이외에, 회의 중 말고요. 그러니까 회의 중 이외에 잡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은 풀어줘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불체포특권이 있고요. 면책특권. 국회에서 행한 발언은 국회외에서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뜻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자기 소신대로 이 국회의원 활동을 제대로 하게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 이거를 어떻게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국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단원제입니다. 단원제. 국회 합의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양원제 시스템이에요. 양원제. 그래서 미국의 상원, 하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우리나라 예전에 양원제를 채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국회의 주요 기구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자, 눈여겨 잘 보시고요. 암기하라는 거 정확히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국회의장이 계세요. 국회의장. 자, 선생님 볼까요? 여러분들, 국회의장은, 자, 국회 부의장도 있어요. 부의장.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인데, 의장은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은 2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의장과 부의장은 누가 뽑아줄까요? 국민이 뽑아줄까요? 국회 내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회 내의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의장과 부의장이 계시고요. 요 의장, 요 분이 뭐냐? 요 분이 국회의 수장입니다. 수장. 되시겠죠?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시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 수장은 국회의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 계십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뭐가 있느냐?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그러면 이 국회 본회의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원회의라고 합니다. 전원회의. 자, 여기서요. 이 본회의는 전원회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다라는 뜻이에요. 전원, 참석,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전원회의, 본회의를 통해서 법률안이 제정, 개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서 의결됩니다. 땅, 의결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 본회의 말고요. 각종 위원회들이 많아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 이 위원회에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두 번째,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이 중에서요, 포인트는 어디냐 하면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 여러분들,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일 있을 때 하는 위원회입니다. 특별한 일 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그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죠. 거기 이완구 총리님께서 요번에 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뭘 하느냐? 특별위원회. 인사청문 특위가 있어요. 인사청문 특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 이런 게 있고요. 윤리특위, 예산결산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위원회다. 됐죠? 이거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존재하는 게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상임위원회는 무엇이냐? 자, 상상상, forever 상자입니다. 항상상. 그러면 이 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임명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상임위원회. 그럼 이 상임위원회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일단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의 확보입니다. 전문성. 그래서요, 안철수 의원이 정보통신 상임위원회로 들어갔었거든요. 그쵸? 좀 그쪽으로 좀 전문가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법대 출신으로서 뭐 변호사도 하고 뭐도 했다라고 하면 뭐 이 법과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상임위원회는요, 본회의를 거치기 전에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안건 하나하나마다 다 본회의를 한다 그러면 300명 우르르 왔다가 300명 우르르 빠졌다가 300명 우르르 왔다가 이거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는 뭐냐? 정부와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부에 정보통신부라는 부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 내 상임위원회는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상임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안전행정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정부 안에. 그러면 국회에 안전행정상임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부와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게 상임위원회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요 두 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고요. 그리고 이 상임위원회는 요거 하나 암기하십시오.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됐죠?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안 제출권 첫 번째 정부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10명 이상, 그 다음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상임위원회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 상임위원회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교섭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교섭단체. 헌법기관 아닙니다. 이런 건. 교섭단체인데 이 교섭단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정당이 20명 이상을 의석을 확보했다. 라고 합시다. 20명 이상을 확보했다. 라고 하면 20명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뭐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20명 이상.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20석 이상인 정당이 2개거든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 교섭단체 구성은 2개의 교섭단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이 있어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그러면 교섭단체는 국회법상으로 자 새누리당은 20명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달라요. 정당명과 교섭단체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새누리당은 2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당의 이름도 새누리당. 그 다음에 교섭단체명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도 똑같습니다. 정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그 다음에 교섭단체명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식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진보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근데 진보정의당은 20석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진보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C당, D당, E당이 C당, D당, E당이 각각 7석, 8석을 확보했다고 치자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C, D, E 각각 7, 8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20석이 됐나요? 20석이 됐죠. 몇 석 됐습니까? 22석이 됐죠. 그러면 이 연합에 의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정당의 교섭단체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새누리당이 160석이라고 치자고요. 160석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8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은 140명은 딴 데 가서 탈당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자면 이론적으로. 됐죠? 그러니까 탈당을 하면 되는 건데 하나의 정당으로는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 그러니까 하나밖에 구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교섭단체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교섭단체는 결국에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교섭단체를 왜 구성을 할까요? 이거죠. 효율성이죠. 자,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계시거든요. 이 원내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요. 각 정당의 어떤 방침을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선배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나이가 또 있으면 선배님 이렇게 부르기도 할 거 아닙니까? 선배님 이렇게 합시다. 후배님 그렇게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 원내대표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협의된 대로 이 정당에서는 그 의원들이 이제 그죠? 뭐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문제긴 한데 그래서 효율성입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문제점은 뭘까요? 거대 정당의 횡포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이 교섭단체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 정기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회가 있다.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라고 하는 거는 9월에 시작하고요. 연 1회고요.
1까지 할 수 있는 게 정기회입니다. 정기회. 그 다음에 임시회는요.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나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국회에서는요. 지금 진행하는 방식이 다른 수업과 조금 다를 겁니다. 왜? 지금 쭉 나열해 놓고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회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의 원칙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회기, 계속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 그 다음에 일사, 부재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회기 계속이라고 하는 건 요번 회기에서 하지 못한 건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 공개 원칙. 자, 회의 내용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한 번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 내에서는 다시 한번 안건을 올릴 수 없다. 요게 회의의 원칙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있거든요.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라는 게 있습니다.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국회에 이제 연단에 올라가는데 한참 걸어가서 한참 동안 슬슬 걸어갑니다. 10분에 한 걸음씩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죠. 이거는 소수파가 전체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필리버스터라고 하거든요. 필리버스터. 근데 이 필리버스터는 결국 이 소수파의 의사 진행이고 그리고 막 그 서서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24시간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소수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인데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걸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회기 계속의 원칙.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결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줄줄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국회의 권한을 얘기합니다. 국회의 권한. 첫 번째, 입법권이 있어요. 입법권. 자, 그럼 입법권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그 다음에 헌법, 그 다음에 조약.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입법권은 국회에서 이 법률에 대한 재정 개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 발의권과 헌법을 국민투표로 붙일지 여부에 대한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은 어떻게 하느냐? 조약 체결과 조약 비준에 대한 동의권.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입법권은 법률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조약에 대해서 국회는 간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법률은 재정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가. 이거 우리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헌법은 국민이 개정 주체죠. 그러므로 국민 투표로 붙일지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겁니다. 됐죠? 헌법 개정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약은 체결과 비준은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조약 체결과 비준에 대해서 뭘 한다? 동의권 행사를 한다. 요것도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자,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재정과 관련해서는 그거 무엇입니까? 조세 법률주의죠. 조세 법률주의. 자, 이렇게 해볼게요. 세금 관련해서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금을 걷는 거는 법률에 의한 것이다. 왜?
세금을 걷는 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조세 법률주의에 근거해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게 있어요. 국정 감시 및 통제로서 국정 감사, 요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국정 조사라는 게 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아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라는 거, 국정감사, 국정조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탄핵소추. 탄핵을 소추할 수 있죠. 탄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탄핵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고요. 이 탄핵을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걸 탄핵소추라고 합니다. 탄핵소추.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어요. 국회가. 자, 이게 탄핵소추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사후 승인 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전 동의는 무엇이냐면, 자, 대통령이 무언가의 결정을 할 때 미리 동의받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사후 승인은 나중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전 동의는 뭐 국군 파견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면, 이런 것들은 뭐냐? 어떤 법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전 동의의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후 승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긴급 명령 같은 거 있죠? 긴급 재정경제처분 명령,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법률급에 해당하는 명령들, 이런 것들은 사후 승인이고요. 그 다음에 계엄이 이루어졌을 때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행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이런 것들 있죠? 국무총리 임명이라든가 감사원장 임명,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임명, 이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무엇이냐? 대통령 임명하게 됩니다. 다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은 할 수 있지만, 하는 거지만 동의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장관 같은 경우에.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헌법 재판관과 그 다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 9분이 계시고요. 중앙선관위 위원 9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3이 있어요. 자, 그럴 때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여기 똑같습니다.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3명에 대해서 국회가 선출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도 똑같이 3명에 대해서 국회가 선출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요 총 9명 있죠. 이 총 9명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중앙선관위 그렇지 않습니다. 3명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이 하고 이걸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요, 국회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요거 기억하십시오. 헌법재판관 3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위원 3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과 법률의 개정 절차를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공부할 게 좀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실 거는 하셔야 되죠. 자, 이제 헌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그래서 헌법은 우리가 재정 개정, 재정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제 개정을 하는 건데, 헌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헌법.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조금 복잡합니다. 자, 헌법. 첫 번째, 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 개정안을 제안 또는 제출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안이 제안이 딱 되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뭘 해야 되느냐?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 이러한 헌법을 만들고 싶은데, 개정하고 싶은데, 좀 알고 계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공고는요,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는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제적에 과반수 이상에 의해서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공고는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20일 이상. 됐죠? 그러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뭘 하느냐? 국회 의결을 끝내야 됩니다. 국회의결입니다. 국회의결. 자, 그러면 여기서요. 국회의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국회 제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럼 국회 의결은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국회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뭘 해야 되느냐? 국민 투표를 합니다. 국민투표. 그러면 투표를 통해서 패스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결국 헌법 개정이 확정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이 확정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이 확정돼요.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냐? 투표 이후에 즉시 공포하게 된다. 대통령은요, 공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공포를 거부 어떻게 합니까? 헌법 개정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됐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정확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요게 헌법 개정 절차이고요. 자, 이제 법률 개정 제정 절차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안을 했어요. 그럼 제안은 어떻게 하느냐? 자, 정부에서 제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10인 이상,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제안을 딱 했어요. 그러면 제안을 딱 하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어디로 가느냐? 국회 의장에게 갑니다.
국회의장에 갑니다. 국회의장. 됐죠? 그럼 국회의장이 어디로 보내느냐?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상임위원회. 그럼 상임위원회에서요.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본회의로 보내겠죠? 본회의로 상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국회의장은요. 상임위원회로 보내고요. 상임위원회는 본회의로 보내는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로 자꾸 넘어가는 게 지체가 되겠어요. 자꾸 딜레이가 되겠어요. 딜레이가 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직권 상정 가능합니다. 직권 상정 또는 직접 상정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지체되는 경우에 하는 거고요. 그 법률안이 폐기된 건 할 수 없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의결 정족수, 다시 얘기해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제 법률이 여기서 의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걸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법률안 거부권이 있거든요.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국회의장으로 대통령이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제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의 요구. 됐죠? 이게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다시 본회의로 해서 요게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된 거는 뭐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참석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재의결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럼 재의결되면 요 재의결된 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뭐냐? 20일 이후에 공포 후 20일 이후에 뭐냐? 그 법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의결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이거를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냐? 그건 나중에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올리기 전에 뭐냐? 법 체계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작구를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체계를 심사하고 작구를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기서는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딱 보세요. 헌법 개정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제정, 개정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은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국회에서. 그럼 그런 것들을 오히려 행정부가 더 잘 파악해요. 그러면 행정부의 권한이 점점 비대해지고 강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는 행정부의 권한이 점점 세지는 거를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그럼 이거는 뭐냐? 당론과 상관없이 교차 투표를 이제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능 대표성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직능 대표성. 뭐냐? 어떤 정당의 직업적 대표들을 이렇게 넣어서, 직업군에서 원하는 바를, 그러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헌법 법률,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행정부의 권한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요. 이러한 것들 쭉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요. 예산 절차를 하나 안 했군요. 예산 절차 간단하게만 보고요.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차는요. 그 바로 앞 페이지에 있어요. 예산. 자, 예산안에 대해서요. 어디 있느냐? 거기 125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죠? 편성. 이만큼 내가 돈을 쓰겠습니다.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 또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해야 되겠죠? 이게 의결이겠죠. 심의 확정해야 됩니다. 예산안을 어떻게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예산 집행. 그쵸?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예산 결산을 확인해야 된다. 검사를 해야 되겠죠? 확인. 됐죠? 그리고 그 예산을 얼만큼 잘 썼는지 그 결산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산안에 대한 편성을 했어요. 편성했어요. 그럼 심의와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편성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부가 하겠죠. 행정부. 그럼 행정부가 한 걸 누가 심의하고 확정하고 의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입법부, 국회가 해야 되겠죠. 국회. 그리고 집행. 돈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 실제 집행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부 해야 되겠죠? 됐죠? 그리고 확인하는 거는 감사원이 하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원은요. 행정부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하고 회계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산, 그 예산 결산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게 감사원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독립기구겠죠. 그 다음에 심사는 이거는 입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산 편성 는 각각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지 이걸 정확히 해 두셔야만 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국회를 우리가 마무리했는데 내용이 좀 많죠. 좀 많습니다. 이거 어쩔 수 있습니까? 외울 거는 외우셔야만 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 있는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냐? 131쪽이군요. 131쪽. 그러면 국회의 활동을 나타냈다. 교섭단체, 국정조사, 체포동의안, 외교통상위원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있습니다. 1번. 기억은 정당별로 한 개 이상 구성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한 개만 가능합니다. 한 개만. 자, 틀리고요. 2번. 아이고. 니은. 국정조사,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는요. 국정감사죠. 국정감사. 틀리고. 3번. 디귿은 체포동의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반영된 것이다. 불체포특권이죠. 4번. 리을, 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회입니다. 국회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미음은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직접적 통제 수단이다. 직접적 통제 수단은요. 탄핵입니다. 탄핵. 그래서 탄핵 소추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리다. 간접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다음 문제. 자, 그러면 법률과 헌법의 재개정 과정을 나타냈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위에는요. 헌법, 그 다음 밑에는요. 그거 뭡니까? 그 법률입니다. 1번. 가해 절차를 나보다 매우 까다롭게 한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 의결에서 일반 법원의 의결 종족수와의 차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은요. 최고의 규범이에요. 최고의 규범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변경되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차를 까다롭게 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의결 종족수는 여기는요. 이 국회 의결 종족수로 보면 되겠는데 여기는 뭐냐?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300명 중에서 200명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죠?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법률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겁니다. 됐죠? 훨씬 이쪽이 빡빡하죠. 그쵸? 조건이.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2번 기역, 니은을 할 수 있는 기관. 기역, 제한, 그 다음 니은. 여기는요, 헌법이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 제적 과반수 이상. 여기는요, 정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 10인 이상,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가능하겠죠? 하면 되고. 디귿이 무엇입니까? 디귿이 어디서 환부거부. 대통령의 어떤 지위에서 행하는 권한인지 이 권한 행사의 기능을 쓰시오. 이거는요, 우리가 다음 강까지 배우면 간단하게 배우는데, 이거는 법률안 거부권. 이거는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요. 이거는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볼까요? 기본 문제 3번입니다. 자, 올해 정기국회가 이번 달 1일 임시회, 그 다음에 체계 및 작구 수정,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협정에 대해 동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번 정기국회 한 해에 2회 이상? 아니죠. 1회에 하나입니다. 정기. 2번 니은 임시회 국회의원 10인 이상 요구로 개회된다. 아니죠. 4분의 1 이상입니다. 3번 디귿 법제사법위원회죠. 행정부의 법제처 아니죠. 국회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틀리고요. 4번 리을 본회의 일반 안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제적의원 과반 아니죠. 참석의원 중 출석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석. 들리고요. 5번 미음은 국회의 권한 중에서 입법기능. 그쵸? 조약에 대해서 체결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국회 일정표의 일부이다. 밑줄 진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월 임시국회가 있고요. 교섭단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법률안, 그 다음에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상의 없이 기역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역이 무엇입니까? 임시국회. 당연히 가능하죠. 권한이니까. 니은는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이 연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3번 디귿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관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실시하죠. 됐습니까? 맞고 다만 임명 동의안이 제대로 가결이 안 되고 부결된다고 하더라도요. 대통령은 밀어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가능합니다. 4번 리을은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점에서 비읍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리을이 무엇입니까? 대정부 질문. 그 다음에 국회 행정부를 통제하는 점, 비읍, 국정조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그 성격은 같은 거죠. 됐고 5번 미음이 국정조사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으로 딱 의결이 되면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은 잘못돼서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거 간단히 보면 국회 구성과 권한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 공부할 게 상당히 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정 절차 같은 거 그거는 좀 이해할 것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시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뭘 정리할 예정이냐? 사법부하고요. 행정부를 정리하려 합니다. 그렇죠? 행정부, 사법부 그렇게 할 거고 공부할 게 좀 있는 부분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